엄마 시대가 묻고 국회가 답하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 엄마 시대의 1호 게스트로 나와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님 가장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참 오랜만에 뵙고 그렇죠. 뜻깊은 자리에서 뵙습니다. 저희 처음 만났던 때가 그때 지금 예. 국민의힘에 계실 때. 그렇죠, 꽤 옛날이죠. 꽤 옛날에 뵀죠. 토론회장에서. 그렇죠. 예, 한번 제가 인사드렸었는데.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개혁 관련해서 예, 그 도당위원장이면서 막 역할을 할 때 일을 할 때 그때 뵀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때 제가 안동 지역에 가서 네, 그때 한번 또 맞습니다. 인사도 한번 드렸던 네, 네. 기억도 좀 나는데, 아니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 요즘 의정 활동으로 너무 또 바쁘시고 왕성한 활동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신인규의 엄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생소한 그렇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예. 엄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방송하는 데가 아마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처음에 들을 때 예. 웬 엄마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네. 들었을 때의 또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또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느낌이 좀 네. 다를 텐데,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 이 시대의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뭐 의미랄까요?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엄마 신인규 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어쩌면 되게 생소한 연결 같지만 작년 그 12.3 계엄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지금 정치는 이제는 좀 정치가 스트레스였던 그 시절을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뭔가 조금 위로가 되고 따뜻함을 선사하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장 지금 시기에 적절한 편성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우리 뭐 스태프분들이 너무 지금 박수가 일체로 저희의 그러네요. 의미보다 더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 더 잘 살려주시니까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석이 했어요. 되셨군요. 예, 그래서 사실 늦은 밤에 전화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 마침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어서 그래 이 아침 일찍 예. 보통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오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일찍 방송하면 섭외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쁘실 때요, 또 지금 제가 시간이. 또 엄마의 마음으로 예. 뭐 누가 궁하다 그러면 예. 어렵다 그러면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예. 이따 그래서 나가실 때 저희 스태프들 중에 일부들이 네. 또 엄마라고 막 부르면서 쫓아갈 수 네, 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근데 임미애 의원님은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뭐 집에서는 어떤 엄마로 이렇게 또 여겨지시네요? 제가 아들만 둘인데요. 네.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시골 애들은 보통 고등학생이 되면 다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예. 근데 주말에 한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제가 밥을 잘 못 해줘서 애들 맨날 하는 말이 집에 오면 밥을 못 챙겨 먹어.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게 막 생각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한테 나는 어떤 엄마였니? 미안하다 이랬더니 애들이 아주 쿨하게 그냥 엄마? 괜찮은 엄마였어. 오. 이렇게 딱 말을 해줘서 예. 조금은 위로가 됐었죠. 야, 그래도 진짜 자제분들도 그렇게 예. 말씀 주시면은 엄마로서는 진짜 마음이 좀 뿌듯하면서도 뭉클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붙은 말, 예. 나는 니네가 아기를 낳으면 나 엄마 잘 키워줄 자신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뒷부분 안 듣고 싶다. 엄마가 착각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또 이렇게. 예, 우리가 잘 큰 거야.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다 잘 된 건데 또 우리 임미애 의원님 또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또 일을 하시는 거를 또 자녀분들이 또 다 이해를 또 하시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임미애 의원님 또 저도 오랜만에 뵙고 했으니까 요즘 네. 제일 궁금한 게 국회가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상 아주 국가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 계엄, 불법 네. 계엄, 또 국회에 계엄군들이 또 오기까지 했고요. 네. 그 위기 속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또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국회가 힘들게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지켜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의 국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네. 정리한다면 혼돈 속에 안정을 찾아 나가는 국회. 그리고 여전히 민주당은 빠르게 자기 자리를 잡아 나가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는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아.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아직도 혼란 상황. 예, 여당인지 야당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작년 이후에 예. 지금 국민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혼돈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 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제 국회라는 곳은 어떤 독임제 기구가 아니라 네. 이런 합의를 하면서 서로 네, 네. 뭐 표결도 하고 각자 이제 300분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뭐 현실적인 뭐 정치적 상대방이긴 한데 네. 또 정리가 안 돼 있고 참 이런 부분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결 소위에 들어갔었어요. 예. 그런데 소위에 들어가서 예산 문제가 특히 가맹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제 바로 맞은편에 김대식 의원, 이쪽 편에 조정훈 의원이니까 요만한 사이를 두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눈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앉아 있다가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많은 부분 저는 이제 설득이 되면은 합리적으로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그래도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접하는데 예. 이게 뒷심이 약한 거 있잖아요. 이분들이 뒷심이. 예, 그분들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것을 뭐 어떻게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라고 할 때 뒷심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모든 일이 중도무의하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끝까지 뭐가 가겠나 자신들의 의지를 국회 내에서 관철시키는 게 가능하겠나라는 예. 약간의 그 순간은 야당의 입장이 되어서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임미애 의원님은 또 원래 정치를 이제 경북 지역에서 네. 해 오셨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중앙 무대에서 하시지만 이 TK 지역에 대한 또 애정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TK 지역을 좀 기반으로 형성된 정당인데 지금 제자리를 잘 못 찾고 네. 있고 또 앞으로도 잘 찾기가 매우 어렵겠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렇게 된 데는 예.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 정치인들의 책임이 저는 80% 이상이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비율의 예, 책임이 그리고 있다. 제가 저한테 대구 경북은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 아프고 가장 못난 자식 같은 그러니까 자신이 뭘 부족한지 이것도 미처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어서 한편으로는 대선 끝나고 나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또 한편 돌아서서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아요. 예. 알면서도 선거 때가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짠하기도 하고 늘 정치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듯한 모습을 보니까 좀 그렇지요. 근데 예. 그 표현하신 거를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TK 지역에 대한 또 의원님의 그런 애정, 그렇죠. 그렇게 또 들려요. 애정이 없으면 제가 거기 못 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직접 사시기도 했고 또 정치 활동을 오래 해 오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TK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어려움이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좀 어떤 순간들이 좀 가장 좀 힘드셨습니까? 에이, 돌이켜 보면 모든 예. 순간이 힘들죠. 모든 순간들이. 예, 매번 고립 내가 점점 서 있는 곳이 줄어드는 섬에 고립되어 있는데 그 섬이 조금씩 가장자리부터 예. 무너지는 느낌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 섬이 조금 커지는 게 아니고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떨어져 떠나가고. 나가는 느낌을 받으니까 선거에 이겼든 졌든 지지율이 올랐든 내려갔든 늘 매 순간이 힘든 힘드셨고. 거죠. 그리고 예. 뭐 네. 세세하게 얘기하면 정말 뭐 네.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그런 뭐 고립 내지는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전 좀 상상이 됐는데, 근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TK 기반으로 이 형성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이 국민의힘 뭐 네. 보수라고 뭐 칭하긴 합니다만은 뭐 거기에 대한 논쟁도 더 필요는 할 텐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또 중도 보수론 확장도 이야기를 또 했고 네. 실제로도 대선 결과로도 뭐 TK, PK 쪽에도 민주당이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희망의 씨앗들이 이번에 뿌려졌고
앞으로 또 결실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은 또 남다르게 전망하실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17년도 탄핵 이후 대통령이 바뀌면서 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다시 22년 선거에서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원점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을 경험해 본 다수의 국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18년도의 지방선거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분위기를 타서 그 예. 도보다리 남북 화해의 급격한 분위기를 타서 저희가 다수의 출마자들이 당선이 되었던 상황인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지방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면서 거기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었고 만족하는 국민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다시는 민주당에게 기회를 줬는데 실망스럽다라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예. 게 제 각오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돌파구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민주당에는 네. 중요한 그리고 선거 과제가 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조로 한다면 대구 경북 사람들의 마음도 상당히 많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뭐 여론조사 지표로는 또 TK 지역에서도 또 이재명 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당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죠. 안 찍어도 예. 기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가까운 예로 주변에서 그 주식이 오르겠지요? 라고 기대하는 분들을 보면 예, 찍지도 않았으면서 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한번 좀 저희가 내년까지도 네, 네. 한번 더 준비해야 될 부분들 민주당의 그런 과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저희가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네. 얘기를 먼저 좀 인터뷰를 먼저 진행했고요. 의원님은 어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사가 딱 떴을 때 좀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원래 예. 있어야 할 곳에 그 사람이 있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고 예. 이제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또 받아들여져야죠. 그래서 예. 저는 원래 있어야 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진리다라는 예. 생각합니다. 그 조은석 특검이 지금 이제 네. 내란 특검을 맡아서 이제 수사를 진두지휘해 오고 네.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이 보였던 모습들, 뭐 윤석열 피의자와의 뭐 기싸움이라는 말 네, 자체가 네, 좀 네. 성립은 안 되지만 어쨌든 좀 초장에 네. 이렇게 좀 기선제압을 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또 두 번의 소환 조사를 끝내고 또 전격적으로 이렇게 영장을 청구해서 뭔가 좀 신속하게 하는 모습들. 이 조은석 특검의 일처리 방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있잖아요. 다른 특검,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서 국민들이 자칫하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저는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왜 대선을 치렀는지를 잊어버릴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계엄을 일으킨 이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고 법적 심판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저는 이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그렇죠. 그 피의자 본인도. 네. 그건 예. 뭐 굳이 더 길게 끌지 않고 빠르게 청구하고 속도전을 내는 것이 윤석열의 그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을 덜어주는데도 저는 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 다시 갇힌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군대 다시 끌려가는 거 꿈만 꿔도 꿈을 그것만 꿔도 막 식은땀이 쫙 나는데 아우 예. 다시 교도소 갇힌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는데 그 고민과 갈등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을 길게 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윤석열한테도 좋은 거다. 예. 아니 근데 그 윤석열 씨의 그 소위 말하는 소환 과정을 이제 생중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표정은 굉장히 좀 화가 난 듯한 뭐 불쾌한 표정이고요. 뭐 기자들 앞에서가 국민들을 상대로
나름대로 한 어떤 뭐 사죄의 발언이라든지 어떤 전혀 없잖아요. 전혀 미안함을 1도 느끼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었나 이런 자괴감 느끼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출두하는 모습, 오고 가는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파면이 됐을 때 윤석열이 이렇게 발언했어요. 3년이나 5년,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승리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저희 그때 그 말 들으면서 야, 저 정신승리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게 뭔 말이야. 사실 그 말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의 독특한 정신 세계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뭐 본인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동안 언론에 보여준 그 모습들 보면은 실제로 2번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답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표정의 그 무표정, 아주 화난 듯한 그 표정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인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새 정부가 출범이 되었다면 예.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쯤이라도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기자들 앞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의 독특한 정신 세계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인내심도 바닥났고 이해 불가다. 결국은 본인이 지은 죄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구속 필요성이 뭐 원래도 충분했지만은 그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모습 보고 싶지 않다. 아유, 그렇죠. 네, 당연히 이거 구속이 돼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이 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사실 없는. 어제 제가 경북에 있었잖아요. 예. 국민들도 여기 제가 어제 의성 사람들도 만나보면 예.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찍었는지 모르겠대. 아. 제가 저녁 먹는데 예. 기후의 회원분인데 나이가 많으세요. 예. 그분도 저한테 밥을 드시다 말고 오셔가지고 참 윤석열 씨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고 내 손으로 예. 어떻게 그 사람을 찍었는지 이해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잠깐 말씀 나왔는데 TK 지역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평가라고 할까요? 더 넓혀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그걸 네. 지금 좀 어떻게들 좀 하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보수층 지지자들도 손절을 했어요. 네. 네. 그나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국민의힘이었는데 이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이 이 사람들이 계속 가짜 뉴스를 보낸 거예요. 카톡이든 뭐든 보내면서 이긴다. 그 뭐 수도권도 결집했다. 뒤집어졌다. 이런 가짜 뉴스를 정말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선거 끝난 다음에 만나보니까 정말로 이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믿으셨군요. 예, 그걸 믿었던 거예요. 정말로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졌는데 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돌이켜 보니 지금까지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윤석열도 문제였지만 그 과정을 그대로 이게 방치해뒀던 견제해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상당히 있다.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거는 이 틈에 민주당이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예. 민주당의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니네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반성이라는 의미보다도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네.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셔서 저도 반성이라고 그러지만 기회라고 예. 얘기한 게 아니, 두 가지 다 같이 있는 거겠죠. 저도 그런 염치가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윤석열 씨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인물이 김건희 씨를 이야기하지 네.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3특검 체제 하에서 결국 이제 마지막 최종 정착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인데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 사안만 16가지고 뭐 그거 외에도 지금 더 나올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남편인 윤석열 씨의 구속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어떤 느낌을 좀 가질 걸로 보십니까? 제가 만약에 김건희라면 이게 도저히 감정이입과 상황이 네. 이입은 안 되지만 어쩌자고 이 계엄이란 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몰랐을 리 없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하게 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 정도로 허술하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을까 저 XS 같은 게 뭐 이런 무능의 생각, 끝판왕. 예, 뭐 순화하자면은. 그러지 않을까? 예. 예. 순화해서 순화하자면. 무능. 근데 예. 뭐 평상시 언어 사용하는 걸로 보면 어. 그렇게 순화해서 나왔을 것 같지가 그렇죠. 않고 예. 그 아산병원에서 퇴원할 때 휠체어 뒤에서 미는 게 그게 좋았겠습니까? 한성질 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뒤에서 그 사람이 어른거린다는 것 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름 끼치게 싫었을 텐데 정말 저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예. 자신의 모든 그 범죄 혐의들을 감싸주고 이것을 충분히 커버해내고 예.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남편이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고 모든 범죄가 드러나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 감정이 예. 개인의 차원에서는 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네. 이 모든 원망이 저는 당연히 윤석열한테로 향하고 있을 거다. 예. 밤마다 아주 막 난리가 날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 그렇죠. 거죠. 제가 예. 볼 때 근데 이게 뭐 약간 정상적인 부분 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 예. 말하기가 조심스럽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그 큰 수사 사안을 여러 개를 놓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한 인간으로서는 그 멘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짐작은 되는 거죠. 그 짐작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특검이 이제 최혜병 특검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혜병이 안타까운 죽음 그 자체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정말 그 사건을 덮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수사 외압을 통해서요. 거기다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지난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은 박정훈 대령이라는 그 올바르게 그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던 네. 그 공직자를 탄압하고 사실은 괴롭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바로잡는 최혜병 특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돌이켜보면 2017년도에 박근혜를 탄핵하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2014년도에 세월호로부터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을 탄핵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태원 참사도 우리한테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참사이지만 저는 오히려 최혜병의 그 희생과 그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싸움이 없었다면 예.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외압의 과정, 대통령이 어떻게 여기에 관여가 되었는지 이런 문제가 좀 소상히 밝혀져서 최혜병의 죽음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예. 그다음에 이 문제의 진실을 해명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박정훈 대령이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시간이 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특검 하면은 성공했던 특검의 예가 별로 없어요. 네. 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은 아마 박근혜 최순실 특검 뭐 평가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드루킹 특검 정도가 뭐 나름의 성과를 내고 뭐 나머지 특검들은 잘 안 됐는데 근데 이번 특검은 세 개의 특검이 이게 동시다발로 다 성공할 것 같지 예. 않나요? 그래서 이번 예. 특검에 대한 또 전망은 좀 의원님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특검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 세 개의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특검이다. 그리고 저는 성과가 반드시 날 거라고 봅니다. 최혜병 특검 이명현 특검이죠. 예, 요게 관련해서 외압 과정에 대한 소상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거고요. 김건희야말로 이거는 파헤쳐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예.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건이 퍼져나갈까봐 지금 국민의힘이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여파가 예, 예. 현역 의원들도 네.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국민의힘이 와해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고. 예. 근데 윤석열 특검 같은 경우에 끝이 보이는 특검이잖아요. 이건 명확한 결론이 나 그렇죠. 있는 특검이어서 저는 이번 세 개의 민주당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통과시켰던 이 세 개의 특검법은
성과가 반드시 날 수밖에 없는 특검이다. 날 수밖에 이렇게 봅니다. 없다. 네. 그 하나만 더 여쭙자면 사실은 그동안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이 검찰의 책임이 매우 컸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씨 자체도 검찰총장 출신의 이 정치인인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은 결국 뭐 이원석 총장 체제, 뭐 네. 심우정 체제 하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정의관 그리고 검찰의 국가관 자체가 결국 윤석열 일가를 위한 하나의 사조직처럼 사병화됐던 이런 문제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검찰 수뇌부들까지도 확실하게 좀 수사가 돼야 된다. 이게 아마 지금 분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쪽에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는 제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예. 이번에 사실 추경 예산안에 검찰 특활비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와 권력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한 사람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사조직처럼 굴러갔던 이런 측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들은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검찰 특활비 편성된 것 때문에 막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예. 저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정권이 바뀌었다. 예. 그리고 검찰 조직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능력을 이재명 정부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워낙 우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부대 조항을 달았거든요. 부대 의견으로 검찰 특별법, 그러니까 검찰 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시점에 이 특활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부대 조항을 달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투명하게 쓰여지고 증빙이 되는 거는 저희 국회에서 그것은 꾸준하게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활비에 대해서도 그 목적에 맞는 네. 이제 그런 사용 이런 것들도 아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됐던 것들을 좀 바른 방향으로 고쳐내는 이제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신인규의 엄마 시대에서 또 첫 게시 방송이기도 하고 해서 또 의미를 많이 또 부여하고 싶어서 우리 또 경북 지역에서 오랜 세월 또 활동하셨던 우리 임미애 의원님을 또 처음으로 모셨고 또 아까 전화 연결로는 양분남 의원님 또 호남의 지역을 두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두 분을 이렇게 오늘 모셔서 또 알차게 했고요. 의원님께는 마지막으로는 또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좀 마치고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그 외국인 아동 또 계절 근로자 등 그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보여 오셨어요. 그 중에서 좀 남다르게 그런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나 또 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다면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의성이잖아요. 농촌 지역. 예. 우리 사회에서 농촌 지역은 마이너리티예요. 직업도 농업. 마이너리티죠. 거기다가 경북이라는 곳은 우리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주류가 아닌 여기도 소수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어쩌면 주류라기보다는 소수 그런 쪽에서 제가 주로 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미등록 아동도 그렇고 저희 생활 속에서는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는 실제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불법 노동자들이고 그러다 보니 임금이 떼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인신매매 국가로 우리나라가 등록이 되었어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해놓고 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든가 예술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공연시켜놓고 임금 안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들이 불법의 그늘에서 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영역으로 나와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서의 계절 근로자들의 관리 기관을 두기 위한 법안을 동시에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출입국관리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주체를 선정하고 만약에 그 기관이 현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이 우리나라로 송출할 때까지 그 과정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게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는 좀 많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미등록 아동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예. 예. 드러난 거는 한 4천여 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숫자가 많고. 네. 그래서 모든 아동들은 출생과 동시에 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꾸준히 요구하지만 그 문제를 국회가 응답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 문제를 이번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해결해 보겠다라는 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 우리 엄마 시대와 가장 잘 어울리시는 우리 임미애 의원님의 좀 따뜻한 의정 활동의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신인규의 엄마 시대 잘 되라고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보면 가끔 대통령이야 아니면 단체장이야 이런 정도로 헷갈릴 정도의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 지역민들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보면서 그 소통을 하면 좀 따뜻해집니다. 정치가. 그래서 저는 신인규의 엄마 시대. 엄마 시대가 예.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조금 더 따뜻한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코너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아유, 잘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응원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임미애 의원님과는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나와주시고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신인규 엄마 시대에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게스트로 또 어떤 이슈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요. 엄마처럼 따뜻한 뉴스와 엄마처럼 따뜻한 잔소리를 해주는 평론으로 내일 아침 6시에 잊지 마십시오.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박정호의 핫스팟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신인규의 엄마시대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